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현안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 모두 전북 현안을 내세우기보단 개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안에 대한 분석과 이슈 파이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남은 국감 기간만큼은 의원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광역교통 2030 사업 예산이 수도권에 쏠려 전북의 예산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 사업비의 76%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나머지 사업비마저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들은 광역교통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까지 관련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농협중앙회 정규직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힘든 농가의 현실과 크게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 2,023명 가운데 29.4%인 839명은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반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농민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농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잼버리 대회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주 비빔밥과 평양냉면을 내세운 남북 공동 푸드 축제, 북녘땅의 진안 인삼밭과 장수 사과농장 만들기 등 모두 57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남북 대치 국면이 화해 분위기로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도내 14개 시군이 발굴한 이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반응을 나타내는 것처럼 식물 역시 사람의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가득 화초를 가꾸는 게 취미인 이미정 씨. 수시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닦아주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저에겐 또 기쁨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주면 얘가 좀 정말 왠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냥 교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씨가 가진 생각처럼 사람과 식물의 교감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상추를 짓이긴 후 그 사람의 입김을 비닐에 담아 챔버 속 상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입김이 닿은 상추에서 메틸 자스몬 애시드라는 물질이 20% 증가했습니다. 이 물질은 식물이 위해를 당했을 때 분비하는 화학 언어 물질입니다. 그 물질들을 우리 몸에 묻기도 하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간 공기들을 넣어봤더니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전달하는 언어 물질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동료의 죽음에 식물이 반응한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입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식물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반려식물 연구 등의 기초 이론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추가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강혁구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심해진 농촌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9곳인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를 9곳 추가해 모두 28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농가의 인력을 소개해주는 동시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지원합니다. 전주시 조촌동과 우화동, 동서학동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9개 동에 다음 달 14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이들 지역에 마을버스 16대를 투입해 18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요금은 500원이며 일반 시내버스를 하루에 2번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대형 화물 차량과 관광버스,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의 주차가 금지됩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장기 주차를 하는 대형 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대형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풀 차량 등은 지금처럼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방역에 나섭니다. 임실구는 성수산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장산 입구에 발열 검사소를 설치하고 방역요원 32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제4주차장에서 원령교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를 올해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오는 2022년까지 성수산에 80억 원을 들여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합니다. 임실군은 성수산 휴양림 개선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수산의 역사성을 살리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남원시 드림스타트가 아동 180명에게 영양제를 지급했습니다.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을 위한 영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을 통해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8월 지역 상품권을 도입한 순창군이 모바일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는 5억 원이며 종이료 순창사랑 상품권까지 더해 한 달에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특수장비 자동차 산업단지가 오는 2022년까지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는 336억 원을 들여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와 반월리 일대 33만 5천 제곱미터에 특장차 관련 기업 17곳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1,7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제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대학생이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초급자를 위한 3D 프린팅 이론과 교육, 그리고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전주시가 임기제 공무원 2명을 뽑습니다. 모집 분야는 동물사육과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로 각각 1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대 연봉은 동물사육 4,790만 원, 사회복지사 4,190만 원입니다. 문의전화 281국에 2,142번입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장수 0.6도, 진안은 1.9도 등 4개 시군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주도 기온이 8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2도, 군산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장수의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